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에도 찾아왔습니다. 네, 화요일자로 찾아왔는데, 저희가 이제 올 여름에 너무 더워서 이게 저희가 촬영을 이렇게 하니까 모르시잖아요. 이게 사실 카메라를 돌려드리기 참 민망할 정도로 이게 저희 집에 안방의 한 구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촬영할 때는 뭐 소리 때문에 선풍기도 못 틀고 에어컨도 못 틀고 창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는 좀 이렇게 반팔 난방 하나만 좀 입고 좀 진행을 할 테니까 혹시 성의가 없어 보여 뭐 그렇게 보여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너무 더워서 그래도 좀 저희 또 갖추고서 좀 하고 싶은데 너무 더워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저희가 야외에서 좀 진행을 해봤어요. 거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가 거기 따로 또 나중에 거기 좀 소개하는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자, 오늘 주요 헤드라인 먼저 뭐 있나 한번 좀 볼게요. 자, 백신 효과 때문일까요? 6월 항공 실적이 나왔는데 증가세가 좀 뚜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증가 이건 아닌데 확실히 5월에도 그렇고 6월에도 그렇고 조금씩 굉장히 미세하지만 증가 추세는 뚜렷해 보이는다는 뭐 그런 내용 전해드릴 거고 그 내국인 우리 한국 사람도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해외 나가서 한국에 못 들어와요. 백신 맞았다 하더라도 요 내용 오늘 긴급하게 나온 소식 전해드릴 거고 우리가 또 이제 하와이를 갈 때 공항에서 간단하게 음성 확인서 서류 발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리고 필리핀의 그 시아르가오라는 좀 이렇게 많이 필리핀에 좀 유명한 곳보다는 좀 낯설 거예요. 여기를 좀 주목해 봐야 될 데스티네이션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 터널 내 새로운 어떤 코스가 발견이 됐대요. 참 이런 데는 많이 발견돼. 그 소식이 있고 제주도가 관광통역 안내사 양성 과정 본격적으로 연다는 소식 그리고 서울관광재단에서 서울관광 100초 영화제 공모하고요. 에미레이트 항공은 두바이 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를 운영 재개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7월 13일 화요일자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 항공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사실 6월 항공 실적, 그러니까 그 전달 항공 실적은 15일, 보름 넘어가야 발표가 보통 돼요. 근데 제가 오늘 혹시나 하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있더라고. 이번 달에 왜 이렇게 일찍 발표가 됐는지 조금, 이것도 무슨 또 계획이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좀 그랬어요. 자, 지난 5월부터 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실시한 이후 백신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좀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뭐 좀 늘었다 이게 아니라 확실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백신의 영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행 심리가 조금씩 개선돼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분들은 이런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면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하루 1,000명이 넘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이렇게 하고 말이야. 또 어떤 분은 또 어제 영상 올린 영상이 또 오래간만에 요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또 요거 이렇게 올렸는데 참 뭐 이게 저희가 이념 편향적인 내용을 보내드린 것도 아닌데 이거 누르는 사람들의 심보는 도대체 아마 3대가 저주를 좀 받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거 누르시는 분 얄미워 죽겠어 아주. 자. 그러니까 뭐 여러 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내용을 전해드린 거는 이제 이렇게 추세를 좀 전반적으로 보자는 의미입니다. 뭐 당장 우리가 뭐 방역 무시하고 여행 갑시다 이게 아니라 추세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고 6월 추세는 이렇고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또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통계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지. 뭐 매달 이거밖에 안 갔습니까? 저번 달에 또 이만큼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자, 6월 운항편은 지난해 6월 같은 기간 대비 32.1% 증가했고요. 여객수 역시 작년 동기 대비 40%가량 증가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국제선의 경우, 그러니까 국제선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국내선은 오히려 코로나 때도 늘어났거든. 국제선을 봐야 돼. 그죠?
국제선 운항편은 작년 동기 대비 43%가량 증가했고요. 여객수 역시 작년에 18만 2,050여 명 대비 35%가량 증가한 24만 6천여 명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얼마야? 6만 명 정도가량이 늘었는데 그거밖에 안 늘었어 할 게 아니죠. 지금 같은 사들 6만 명 국선이 늘었던 거 대단한 겁니다. 국제선 여객수 24만 6,697명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많은 여객수입니다. 1년 만에 가장 많은 여객수를 벌써 국제선. 예. 지난 8월에 23만 4,200명 정도 이후 요렇게 그 가장 가까운 그 과거에는 요게 가장 많았고. 항공사별로 살펴보면요. 공급석과 운항편은 대한항공이 가장 많았고요. 여객수는 제주항공이 62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자, 신규 항공사 중에서 에어로케이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가 이제 조금씩 뭔가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공급석 2만 6천여 석, 운항편 148편, 여객수 1,300명 정도 기록해서 이제 조금씩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외항사는요, 5월 대비 공급석과 운항편은 줄었어요. 그런데 여객수는 8만 9천여 명에서 소폭 증가한 9만 9천여 명을 기록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자, 공급석과 운항편은 줄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조금씩 정상적으로 정리를 하는 단계로 조금씩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급석과 운항편이 줄었다고 해서 다시 뭉거러진 건데 이거 의미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시 뭉거러진 것다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조금 이렇게 좀 그야말로 그러니까 고객이 이용하는 그걸로 조금 이렇게 줄여서 간다는 얘기, 그쪽으로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여객수는 증가한 걸 보면 이렇게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4단계 거리두기 발표가 나왔어요. 요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보호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다음 소식. 자, 7월 15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비행기. 세계 어디서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비행기 타려면 탑승 전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비행기 탑승 자체가 불가해요. 1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내국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한답니다. 예.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백신 맞았어도 있어야 돼요. 국토부는 관련해서 이미 이런 내용들을 항공사에 다 보냈대요. 예. 자,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있지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데 신규 비자 발급과 항공편 제한하고 7월 15일부터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것에 대해서 PCR 검사 결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 자체가 안 됩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남아공, 탄자니아, 인도 등 고위험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시설 격리하며 변이 바이러스 유행하는 21개국 또 예방 접종에 따른 그러니까 백신 맞았다 하더라도 격리 면제에서 제외된다. 격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일수는 조금씩 다른데 그거는 정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자세히 알 수 있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거 7일짜리도 있고 그래. 근데 예전에만큼 14일 이런 거는 인도나 이런데 고위험 국가 아니고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줄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궁금하시면 저희 좀 찾아보시면 되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항공도 그렇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4단계 거리두기 이렇게 나왔고 지금 그쪽 방역 전문가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일부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8월까지는 일일 확진자가 8월 중순까지 한 2,000명대까지 최고점 찍고 그 이후로는 쑥쑥 떨어질 것이다라는 지금 예측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쪽 전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쪽이 워낙 그런 쪽에 아주 전문가들이잖아. 그래서 저는 그 신빙성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더 올라가서 한 2,000명대 중반 찍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백신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맞춰진다는 하에서 그럼 8월 1일부터 쑥쑥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거의 막바지 단계가 아닌가라는 좀 기대도 있고 또 그렇게 예상이 좀 돼요. 그래서 9월 정도 8월 말 9월에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이제 안착을 하지 않을까.
정상적인 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추석 이후 뭐 이렇게 해서는 이제 정상적인 해외 여행이 조금씩 살아났으면 좋겠고 살아날 것 같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하와이 주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방문객 사전검사 프로그램의 5번째 국내 지정 기관으로 인하대병원을 지정해서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와 추가적인 상호 협약을 체결했대요. 하와이 가려면 국내에 지정된 그 병원에서 그걸 띄었어야 되거든, 서류를. 근데 이번에 인하대병원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하대병원 그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는요,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지하 1층에 있대요. 그래서 모든 검사는 전면적으로 예약제로 진행되고 연중 무휴 이렇게 돼요. 특히 검사 예약 시간에 따라 결과지를 당일에 수령하고 바로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 과정에 소요되는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서 하와이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은 해당 센터에서 오는 7월 16일부터 자가격리 면제에 필요한 하와이 주정부 지정 검사 결과지를 받아볼 수 있어요. 편하겠죠, 그죠? 하와이 가시는 분들. 한편 하와이 주정부는 올 초 방문객 검사 프로그램을 국내에 본격 도입하고 하와이 보건당국과 협약을 맺은 지정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을 받은 방문객에게 열흘의 자가격리 의무 면제 혜택 제공하고 있죠. 지금 아실 텐데 하와이랑 이제 맺은 그 국내 지정 검사 기관 아실 거예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북 삼성병원, 인하대학병원, 서울 아산병원, 인하대학병원,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 그러면 gohawaii.com gohawaii.com 여기 .com하고 슬래시하고 kr 여기 들어가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원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여러분들 필리핀이 휴양지로 또 유명하잖아. 가성비도 좋고. 필리핀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 시아르가오 섬이라는 곳을 한번 주목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뭐 그동안 뭐 필리핀 뻔한 곳만 많이 갔잖아 사실. 근데 여기 시아르가오 섬 여기가 서핑의 명소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전 세계 여름 휴양지 탑 10에 이름을 올렸어요. 물론 이제 뭐 이런 탑 10 뭐 이런 이름 워낙 많긴 해. 근데 뭐 다른 지역도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이 시아르가오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필리핀 다른 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조금 알려졌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 여행객 대상으로 입국 제한이 완화가 됐대요. 그래서 프라이빗한 청정 여행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충분해 보여요, 조건이. 예. 그래서 어떤 한 네거진에서 탑 10을 정했대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 많아요. 이탈리아도 있고 영국령의 버진 아일랜드의 버진 고르다. 여기는 정말 괜찮아요. 영국령의 버진 아일랜드의 버진 고르다. 여기도 정말 괜찮은 곳이야. 가보진 않았는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그냥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고 여기 시아르가오 섬은 마닐라에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서핑 명소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초보 서퍼들한테도 굉장히 좀 적합한 그런 곳이래요. 그리고 따뜻한 기온과 낮은 습도 때문에 덥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여기는 습도가 낮대. 그래서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현재 필리핀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현지인들에게는 개방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한테는 개방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 꼭 기억해 주셔서 필리핀 혹시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관광청이 최근 제2성전시대 건축물의 일부가 발굴돼서 오는 8월 초부터 예루살렘 가면 그 통곡의 벽, 거기 터널 내 새로운 경로를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통곡의 벽 있죠? 이스라엘 가보시는 분, 그 있잖아. 막 기도하고 막 기도문 쪽지 꽂고, 그 유대교들 서갖고, 그죠? 자, 통곡의 벽 유산재단과 이스라엘 문화재 관리국은 통곡의 벽 터널 및 성전산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1, 2차 성전시대의 예루살렘 도시 및 과거 성전의 흔적을 찾아왔대요. 통곡의 벽 터널에는 이번에 발굴된
편을해서 이번에 발굴된 건축물은요, 성전산으로 이어진 길 위에 위치했던 기원전 20에서 30년대 건물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2021년 전이니까 그 전인 20에서 30년이니까 2021년이니까 2230년 전 정도 되겠네. 그죠? 이때 건물이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산 외부에서 발견된 가장 웅장한 공공 건축물 중에 하나로 주요 고위 인사들이 성전 부지 및 성전산 입장 전에 접견했던 시의회 건물로 추정이 된대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고위 인사들이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들 정도 직급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호화로운 고대 로마 시대의 전형적인 화려한 양식에 따라 장식됐고 응접실로 사용됐을 정교한 분수가 있는 두 개의 화려하고 웅장한 방과 거대한 석판 식사장사로도 쓰였을 객실 내부 리클라인 형태의 나무로 된 안락한 수요파도 발견됐대요. 흥미가 가네. 그 다음에 무슨 예배의식을 위한 개당식 침례탕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8월 초에 방문객들에게 첫 공개가 된다는데 성지순례 가시는 분한테 아주 도움이 되겠네.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이집트나 이런데 터키 이런데 보면 이제 막 이런 엄청난 고대 유적지도 발굴이 되고 막 물품들이 발굴이 되잖아요.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막 미라 발굴되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참고로 아시게 되면 이런 곳들의 특징은 문화 관광, 우리나라로 치면 문화체육관광부 이런데 장관이 어느 쪽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쪽에 문화관광 관련 장관이 한 몇 년 전에는 여성 장관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관광 쪽 출신이야. 근데 이제 이분이 바뀌면서 이 관광이 아니라 이 문화 쪽, 그러니까 이집트의 문화라면 이제 그런 발굴 이런 쪽 출신이 장관이 됐다. 그러면 막 외신 같은 거 우리나라 통해갖고 최근에 1, 2년 사이에 막 그런 소식이 많이 들렸잖아요. 이집트 발굴 소식. 그래서 그런 사람 출신 장관이 되면 그런 쪽으로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쪽으로 알려. 그래서 그런 쪽에 외신이 많이 전해와. 그죠? 근데 이제 또 관광 쪽 출신이다. 그런 나라들, 그런 지역들의 이제 뭐 출신이 관광 산업 쪽 출신이다. 그런 분이 이제 그쪽 장관이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유적지 발굴에 대한 거는 좀 덜 나와. 근데 이스라엘은 제가 어떤 상황인지 사실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뭐 요즘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막 뭐가 발굴됐다는 외신을 막 접하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저 나라에서 문화관광 관련한 수장은 그쪽 출신이구나, 관광 쪽이 아니구나 이렇게 지레짐작 하셔도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은 어떨지 모르는데 그런 뭐 이집트나 뭐 터키 같이 이스라엘도 아마 그런 영향이 없잖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알아두시고 뉴스 같은 거 접하시고 이런 그 여행이나 관광 관련 또 이렇게 소식, 정보, 뉴스 접하시면 좀 재밌습니다. 그냥 그랬네 이게 아닙니다. 네. 이런 얘기 제가 가끔가다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정말 후덥지근하네요. 예. 건강 주의하시고요. 자, 이번 주도 저희 또 열심히 또 덥지만 땀 흘려가면서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